신해혁명 이후 청나라는 사라지고 중화민국이 건국됐습니다. 위안스카이 사후 북양군벌이 집권하면서 호국전쟁에 청, 왕조, 복벽 등 중화민국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청 말부터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신해혁명 이후 언론계도 크게 발전했고 사회주의 사상, 백거문사형 등 소위 문학혁명 논쟁도 빈번해지면서 중국인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1919년 봄 3.1운동 소식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4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없는 살림에 1차 대전에 참전했고 승전국으로 잃어버렸던 자존심도 되찾으면서 중국인들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의 이익, 특히 칭다오를 돌려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칭다오에 대한 권리를 중국 정부와 비밀 협상을 통해 넘겨받은 상태였고 연합국 역시 일본에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리 강화에서는 언젠가는 중국에 칭다오를 돌려준다는 립 서비스만 남기고 칭다오를 일본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파리 회의에 실망한 학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준비합니다. 학생들은 베이징 대학에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담판이 결렬되자 천안문 광장에 집결해서 전 북경 학생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천안문에서 시작된 시위는 점점 과격해졌고 친일파 차오린의 집으로 집결하면서 그의 집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방화 혐의로 일부 학생들이 체포됐고 베이징의 공사관 구역 주변은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에 북양정부는 당황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베이징 주변 경비를 강화하면서 대화보다는 강경 진압으로 방향을 정하자 여론은 학생 지지로 돌아섰고 베이징에서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집결하고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베이징 학생운동이 상하이에도 알려지게 되고 결국 전국적인 학생운동 지지 여론의 부담을 느낀 북양정부는 구속된 학생을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북양정부는 학생, 민중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매국노로 지명된 외교관들을 유임시킨 반면 베이징 대학 교장 차이안페이를 해임했고 학생 모임은 강경 진압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베이징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대总统 슈스창에게 6가지 요구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북양정부는 학생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군함으로 무력 시위를 하자 초조해진 북양정부. 무력으로 학생운동을 진압하면서 1150명의 학생을 구속했지만 체포된 학생들을 수용할 공간이 절대 부족해지면서 체포보다는 군중 해산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6월 5일 상하이에서 상점들의 동맹 휴업이 시작되고 공장들도 휴업, 노동자들도 파업하기 시작합니다. 상하이의 파업과 휴업으로 경제 마비 가능성을 우려한 북양정부는 강경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학생들을 석방하는 등 유화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단 북양정부는 민중이 요구한 친일파 관리 3명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중국 대표단은 조약을 둘러싼 국내 시위가 계속되자 베르사유 강화조약 조인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내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조약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서 5월 4일 이후 2달간에 걸친 시민운동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쳤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4운동에서 학생, 지식인, 노동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것은 서구 열강의 불공정한 태도에 분노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한 행동으로 민족주의 운동인 동시에 지식층과 노동자 간의 연대투쟁이었습니다. 5.4운동의 영향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중국 국민당은
1919년 10월 10일 중화혁명당에서 중국국민당으로 재탕당했고,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 23일 상하이에서 전두슈 리다자오의 주도하에